85년 플라자 합의처럼 트럼프가 말하라고 해 주요국들을 불러다가 달러를 약하게 만드는 합의를 할 것이다. 이런 외환시장의 모든 이야기를 풀어드립니다. 환장 톡! 네, 오늘은 첫 번째 환장 토크 시간인데요.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의 외환시장 궁금증을 풀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 사는 정숙희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가을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명퇴금을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이 됐지만 가지고 있던 삼전 주식이 계속 빠져서 그냥 적금이나 들자 했습니다. 그러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엔비디아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저도 용기를 내서 작년 12월 초 명퇴금의 반을 엔비디아에 투자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미국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에도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웬걸요, 주식이 20%나 빠지고 환율도 20원 이상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가 달러를 약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주식도 빠지고 환율도 빠지고 손실이 배가 될까 걱정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뉴스에서 많이 보신 것처럼 지금 워낙 이제 개인들도 직접적으로 해외 주식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네, 엄청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종목만 다를 뿐이지 이제 각 개별 종목에 대한 주가뿐만 아니라 대부분 또 환율을 오픈하고 네. 들어가시다 보니까 이 환율과 주가가 동시에 빠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는 네.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정보가 많으세요. 요새 무슨 얘기를 듣고. 그렇죠. 네, 저희도 뭐 그거 다 취합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오늘 좀 사연 보내주신 분은 그 말하라고 합의라는 그 정보를 가지고 듣고 좀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말하라고는 사실 플로리다 판비치에 있는 트럼프의 개인 별장입니다. 리조트이고요. 트럼프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기로 사람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고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시장에서 얘기하는 말하라고 합의라는 것은 85년 플라자 합의처럼 트럼프가 말하라고 해 주요국들을 불러다가 달러를 약하게 만드는 합의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고요. 특히 이제 플라자 합의가 9월 22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9월 20일이 디데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하라고 합의라고 하면 이제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일단 달러 약세를 원한다. 그래서 달러 약세로 몰고 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결론인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더 강하게 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두 개가 같이 병립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겠다라는 데는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것도 사실은 얘네들을 통제함으로써 달러 지위를 더 굳건히 하겠다라는 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약달러를 원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약달러가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이디어는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미란은 나이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기 사진에 계신 분이죠? 네, 맞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시고요.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한 경제학 박사이고요. 트럼프 1기 때 재무부에서 경제자문을 했었고, 직전에는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전략가로 일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회자되는 그 보고서는 직전에 허드슨베이 자산에서 11월에 쓴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1기 때부터 트럼프에 합류했던 트럼프 사람이 네. 잠깐 트럼프 떠나 있는 동안에 만든 보고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1기 때와 다르게 2기 때는 지금 워낙 이제 트럼프 사람들을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 보고서 굉장히 좀 간과할 수 없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보고서가 아닐까 싶네요.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죠. 제목이요? 한글로 읽어주십시오. 네, 제가 다행입니다. 네, 한글로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 설명서라고 되어 있네요. 네, 결국은 재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고, 이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 제조업이 망가진 게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달러가 기축통화라서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 달러가 기축통화라서 달러가 강해졌고 제조업 경쟁력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설마 달러가 기축 통화인 게 잘못됐다 그 말은 아니겠죠. 그 말은 아니고요. 그죠? 그 말은 아니고요. 네, 네. 우리 상식과는 좀 벗어나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환율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 기축 통화라서. 보통 무역 적자가 커지면 그 나라 통화가 약해지고 통화가 약해지면 수출에 도움이 되잖아요. 다시 그렇죠. 무역 흑자가 늘어나고 이런 이제 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미국이 무역 적자가 확대가 되면 미국한테 수출한 나라들이 미국채를 막 사는 거예요. 여기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중국도 그동안 미국채를 많이 쌓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강해지고 그럼 달러가 강해서 수출이 안 되고 그래서 제조업이 약화되고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재구성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들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고율 관세를 때리고 시작해라. 그래야 말을 듣는다라는 첫 번째 단계는 관세. 관세, 고율 관세 때려라. 그리고 원하는 바를 달성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강달러를 시정을 해야 되는데 각국이 이제 다 미국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단기채. 네. 그걸 팔면 달러가 약해지겠죠.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단기채 판 거 장기채 100년짜리 국채로 바꿔라. 100년 국채. 네, 100년. 지금 100년을 발행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50년도 없고 30년까지만 있고요. 네. 100년 국채를 매입을 해라.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게 들어줄 리가 없겠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급할 때 달러 수합 라인도 열어줄 거고 안보도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미국 진영을 만드는 아이디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참가하지 않는다면 일단 고율 관세 그대로 갈 거고 그리고 너네 우리 미국채 갖고 있는 거 있잖아. 거기 수수료 부과할게. 수수료 안 낼 거잖아요. 이자에다가 원천 징수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어떤 정책의 결은 다 일단은 관세와 안보가 어떻게 보면 무기이자 협박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 원하는 것은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혹은 이 금융시장 쪽에서는 말하라고 합의라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미국 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 국채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겠다. 그런 맞습니다. 뜻이네요.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은 단기적일 수 있지만 강달러도 시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대외 채무도 장기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사실 부채가 빨리빨리 만기가 돌아오는 것보다 긴 게 나니까 안정적일 거고 그리고 장기 금리도 안정화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인데 과연 여기서 이제 제일 좀 걸리는 부분이 과연 다른 나라들이 미국 말 들어서 아무리 관세랑 안보랑 협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채를 팔고 100년짜리 국채를 매입하는 그걸 들어줄 것인가 그게 가능할지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진짜로 단기채를 100년짜리 국채로 강매시키면 미국 신용등급 강등될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사실 이것들은 모두 공공에게만 적용이 된다고 그랬고 미국채를 사는 민간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 민간으로서도 미국채 사기가 두렵잖아요. 언제 샀다가 또 이거를 장기로 바꾸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0년짜리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긴 채권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도 사실 미국만 잘 듣는 나라한테 그것도 상징적으로 이게 실제로 작동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트럼프의 지적, 업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말 잘 듣는 나라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사님께 또 질문 드릴게. 그러면 달러를 이렇게 한번 낮췄어요. 채권을 팔아서. 그러면 이 달러 약세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사실 뭐 제일 유명한 플라자 합의 사례를 보면 야 이게 정말 무섭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강달러를 시정하려는 그런 G5가 모여서 결정을 했고 그래서 공동 시장 개입을 했고 그런데 그 결과 무려 2년 만에 엔화나 마르크화가 가치가 2배 이상 절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달러를 판 건 아니었을 건데. 그렇죠. 그때 일시적으로 팔았는데 그러면서 원화로 치면 1,000원이던 환율이 5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까지 원하는 건 아니었다. 좀 너무 심한데? 하면서 다시 이제 합의를 한 게 루브르 합의라는 게 87년에 이루어졌었죠. 근데 루브르 합의를 하고 나서도 한 7, 8년 동안 계속해서 달러 약세가 펼쳐지면서 결국에는 95년에 달러엔 환율이 80엔을 깨니까
안 되겠다. 이건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심하다. 그래서 네. 다시 엔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사는 그런 시장 개입을 단행을 하면서 달러엔을 다시 100엔까지 올렸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런 대응이 나오면 달러가 계속 빠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또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90년에 일본이 버블이 꺼졌고 금리를 내렸고 버블이 꺼지면서 뭐 굉장히 금융시장 혼란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 투자가들은 미국의 자산을 엄청나게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계속 강세로 갔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되짚어 보면 결국 그 당시에는 아직 글로벌 이 금융 시스템이 완성도를 덜 가져갔던 그런 시기이고 참여자도 제한적이었다 보니까 그냥 관성적으로 그냥 몰고 가면 몰고 갈 수 있는 시장의 규모? 그렇죠. 네, 그렇죠. 시장 개입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했고 시장이 그걸 계속 염두에 두고 따라가는 그런 것도 가능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떤 의견이세요? 가능하다? 그런 상황의 재현이? 네. 지금 85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25년이면은 40년이 지났는데 네. 사실 85년이라고 해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이제 막 정착 만들어가서 모양을 갖춰가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 뒤로도 뭐 미국만 해도 국채 발행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전 세계 외환시장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채권, 주식, 외환 모두가 금융이 오히려 이제 실물을 더 흔드는 그런 쪽으로까지 발전된 상황이다 보니 일단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을 거다, 시장 자체가. 그리고 시장도 단순히 그 재료만 갖고 움직이지는 않을 거고 펀더멘탈을 계속해서 반영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나라들이 그럼 과연 그때처럼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의문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무 40년 전이니까 네. 가장 좀 근래의 사례로 2017년, 18년 그 당시 트럼프 1기 때의 환율 정책은 어떤지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사실 1기 때는 취임하기 전부터 취임하자마자 계속 약달러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 실제로 첫 해에는 달러가 약세를 보였거든요. 이거는 정책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 펀더멘털이 너무 좋아가지고 달러가 약해졌던 거고 2년 차부터 무역전쟁 시작하니까 달러가 다시 강해졌거든요. 트럼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달러를 원한다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이 달러 전쟁이라는 책이거든요. 재무부 출입기자 분이 쓴 건데 당시의 시장 정부 행정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막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하거나 말리느라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고 여기 글이 써 있는 것을 하나 좀 뽑아왔는데 여기서 그는 미국 재무부 장관 누구죠? 그 당시에 재무장관이? 문우신 재무장관의 얘기입니다. 그는 달러 약세를 촉구하는 그 모든 발언과 재무부의 시장 개입 여부에 쏟아진 관심에도 굴하지 않고 달러 약세와 시장 개입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문우신이 온몸으로 막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문우신뿐만 아니라 뭐 경제 강요들 모두 트럼프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또 체제가 유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2기 때는 지금 모두 자기 사람들로 그렇죠. 구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임선하는데도 되게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꾸려진 그런 상황이라서 1기 때보다는 좀 말도 안 되는 것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해보고 아님 말고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결국 이 말하라고 합의라는 걸 어떤 식으로든 달러 약세를 몰고 가려는 시도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에게도 모종의 압박이 올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 같으세요? 한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의 그 요구에 답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난처한 입장일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안보와 지금 무역 모든 것을 미국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고 사실 일본, 대만, 한국 이 나라 정도는 강하게 호응해 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원화에 대해서 절상을 해라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족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아는 빅피겨 100원, 제목에도 있지만 100원. 네, 그래서 100원으로 뽑으셨군요. 네. 그리고 스미스소니언 협정 때 제가 10%씩 달러 절하를 그렇죠. 시켰기 시켰기 때문에 10% 정도? 지금으로 치면 140원 정도 되나요? 뭐 그렇긴 한데 뭐 딱 떨어진 숫자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100원. 100원 정도 일단 만족할 것 같다. 네. 네. 그러면 한국 경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워낙만 절상 압력을 받는 거니까 아무래도 수출에는 좀 부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는 해외 자산 굉장히 많이 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우리 국내 경제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플라자비 때를 생각해보면 일본이 엔고 때문에 막 금리 내리고 법을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던지 재정을 막 쓰던지 뭐 그런. 근데 플라자 합의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BOJ가 계속 두고두고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후회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당시에 금리를 좀 섣불리 인하를 하면서 자산 버블이 꺼졌고 그 잃어버린 30년을 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국은행도 분명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적극적으로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여기 호응해주면 어떨까요? 상상을 좀 해보고 싶어서. 중국이 호응을 네. 준다. 네. 그러면 일단은 트럼프로서도 대환영이죠. 네. 네. 그러면서 대화합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역 긴장도 완화가 되면서 달러는 하락하고 위험 자산은 가격은 오르는. 주식도 날아가고. 그러면 네. 전체적으로 다 전 세계가 이전보다는 아주 트럼프 때문에 옥죄었던 그 긴장을 풀면서 좀 편안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죠. 네, 뭐 실현 가능성은 네.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개인들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정숙희 씨한테 드릴 답변을 답변인데 드리나요? 일단 저는 가능성,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0%는 아니라고 생각이 됐고요. 결국 그렇다면 환 리스크, 우리가 투자한 자산의 통화 가치가 떨어질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해외 자산의 비중을 조금 줄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상품들이 있어요. ETF라던가 달러 선물이라던가 아니면 좀 판해지된 투자 상품들을 투자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첫 번째 환장 토크 시간을 통해서 말하라고 합의라는 주제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댓글을 통해서 사연 남겨주시면 이렇게 다음 달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 환톡!